상남자 팟캐스트 압수기론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네, 저번 컨텐츠에 이어서 이번 컨텐츠에도 제이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컨텐츠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기소개 잠깐 짧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2년 전에 영업 전문가로 나왔던 제이이고요. 네, 을님의 이제 ROTC 동기로서 출연을 했었는데 그 연이 닿아서 한 번 더 출연하게 됐습니다. 잠시만요. 네, ROTC 동기였어요? 네. 제 선배님이네요. 네 선배요. 53기가 아니세요? 저 54기예요. 이거 근데 아까 지금 그래서 제가 형이라고 하잖아요. 놀라운 거 아세요? 이거 2년 전에 똑같이 얘기했어요. 술 마시면서 똑같이 했어요. 예. 이게 또 당신도 남자한테 관심이 없군요. 굉장히 이제 개인주의로서 네. 본인만 생각하는데 갑자기 얼굴이 이런 얘기 막 화끈거려진다. 하고 있을 때 그 병이 얼굴 붉히면서 뭔 놈이 나있냐 기수되지 이러면서 자리가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그런 얘기 했는데 선배님들. 네. 병 얘기가 잠깐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병이 네. 지금 없습니다. 네. 저번 컨텐츠 들으셔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병이 결혼을 해서 와. 지금 신혼여행을 가 있는 축하드립니다. 그 틈을 타서 이제 제이님이 자리를 해주셨고 네, 감사합니다. 결혼식 얘기를 잠깐 네. 아마 그분 오시면 엄청 주구장창 할 거예요. 해야죠. 자기 소회를 막 할 건데 해야죠.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네. 4월 27일 날 좋은 날에 네. 병이 장가를 갔고 분위기가 좋았어요. 네, 결혼식이 잘 치러졌습니다. 네. 네, 두 명의 준 전문가 함께 했잖아요. 정이 이제 사회를 받고 네. 제가 사진을 좀 찍어드렸죠. 의리 네. 아이폰 스냅을. 아마 이거는 그들의 결혼식 얘기할 때 한번 네. 다시 한번 얘기할 것 같은데 네. 이 주제가 이제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식 사회를 보시는 근데 이제 전문가들 말고 처음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한 컨텐츠거든요. 초심자들. 네. 이 컨텐츠가 왜 나왔냐면 네. 저희가 이제 그때 결혼식 끝나고 공덕 이제 아페가모라는 데서 했는데 거기 그 결혼식엔 국룰이 있어요. 거기서 끝나고 1층에 있는 투썸에서 무조건 커피를 마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 커피 마시면서 그렇죠. 뭐 할까 하다가 결혼식 사회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정은 이제 준전문 인력으로 해가지고 많이 했고 저도 한 4회 정도 했었고 저는 숨고 지망생이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나 승고를 정도면- 왔었어요? 아니요, 숨고를 지망하고 싶다. 그러니까 숨고에 날 등록할까 고민을 많이 해서. 근데 등록하는데 혹시 뭐가 제한사항 있어요? 아니요, 근데 고민을 좀 많이 했죠. 내가 지금 이거 할 땐가 바쁜데. 근데 혹시 이제- 실례지만 몇 회 정도 사회를 보신 경험이? 한 20회 정도 될 거예요. 오. 20회 정도? 제 주변에서 제일 최소?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많이 시켜달라 그래요. 많이 시켜달라 그래요. 근데 이거 되게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쵸. 엄청 부담스러운 거죠. 서로. 그렇죠. 서로. 왜냐면 근데 사이즈 봐가면서 하죠. 왜냐면 친한 애들로. 이제 좀 정해져 있는데 부탁을 하면 되게 이게 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룹이 있어요. 한 8명이 있으면 한 2명 정도만 내가 처음에 포섭하면 세 맞아요. 번째부터는 저로 가요. 그룹에서는 보통 그렇게 가요. 네. 아무튼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다가 네. 그러면 우리도 처음이었던 시절이 있었을 거고 또 정도 제가 알기로는 사회를 한번 봤습니다. 정 말고 제이. 자,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네, 제이도 사회를 한번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 번 보신 적이 한 번 있는 본 거예요? 사람, 딱한번 그다음에 있습니다, 저는 한 4번 네. 정도 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좀 많이 본 사람 이렇게 네. 각자 연차로 따지면 1년 차, 뭐 3년 차, 뭐 그쵸. 10년 차의 느낌으로다가 네. 각자의 얘기를 좀 해보고 어떤 꿀팁이 있을지 사회 보기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많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진짜 인맥의 한계일 수도 있고 진짜 친하니까 너가 해줘라고 부탁을 하는 남자들 경우는 그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있죠. 진짜 쩔친. 음.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거절하기도 좀 애매해요. 그쵸. 그럴 때 찾아보면 좋은 영상이 맞아. 되고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네. 전문가가 아니니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같은 눈높이에서 여러분들보다 그냥 몇 번 더 경험해본 사람의 인사이트를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사회를 어떻게 부탁을 받는지. 그러니까 사회를 부탁받았을 때 네. 너 내 결혼식에 사회해줄 수 있어? 했을 때 확인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자, 그럼 1회차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처음 했는 네. 그 느낌. 야, 너 사회 좀 봐주라. 내가? 네. 사실 내가 이렇게 안 했고요. 그냥 볼게 이랬어요. 어. 그냥 그래 알았어 했어요. 왜냐면은 뭐 어렵다고 생각 안 했던 게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이제 막상 날짜가 다가오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엄청 부담스럽죠. 만약에 제가
이러한 오늘 이제 찍은 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있었으면은 엄청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오. 너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음. 그런 거 조금씩 키워드로 네. 다른 분들이 걸어줘야겠다. 걸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도 검색을 했는데 준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하니까 음. 내가 저거를 해당이 내가 안 돼. 긴장하는데 어떻게 내가 저걸 아. 피드백을 어떻게 수용을 하겠나. 그리고 이 생각 어설프게 들더라고요. 따라하면 차라리 안 하면 못해요. 맞아, 차라리. 예.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진짜 너무 알찰 것 같아요. 네. 저는 처음에는 그냥 내가 할게 이랬다. 어떻게 을님 같은 경우는 어떠셨어요? 저는 맨 처음 사회 볼 때는 저도 그 무리예요. 그 동네 친구들 무리 있는데 그 결혼한 애가 맨 처음 결혼한 애가 저한테 사회 부탁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저한테 할 줄 알았습니다. 아, 네. 부탁을. 그러니까 왜 저희 술 먹으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네. 나중에 결혼식 하면 사회 누가 축가 누가 하냐 막 이렇게 했는데 네. 할 줄 알아서 저 크게 부담은 안 되는데 처음에만 조금 그 무대에 섰을 때 좀 긴장이 됐고 네. 그 다음부터는 사실 사회는 생각하는 것만치 부담을 안 가져도 되는. 왜냐면 사회자를 잘 안 보는. 그쵸. 예,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깨닫고 나서는 좀 부담 없이 누가 해도 흔쾌히 수락을 하게 됐죠. 예. 저도 부탁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걸 지금 사회를 부탁받은 분들이 듣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부담되실 거예요. 만약에 예, 예, 예. 내가 신랑 입장을 신부 입장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분위기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닌가? 하는 그 걱정이 있을 텐데 저도 그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막 저 나름대로 어떤 대본화를 시켜서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걸 오늘 다 말씀드리려고 네. 합니다. 일단 내가 사회를 수락을 했다. 네. 그럼 뭐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가? 저는 먼저 그걸 물어봐요. 그러면 식장에서 제공하는 대본과 식순을 나한테 제공할 수 있냐? 그러니까 나한테 줘라. 보통 모든 식장은 대본과 식순을 기본 그죠? 본인의 와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인터넷에서 긁어가지고 이게 더 좋은데 하는 그런 게 있어도 이거를 그 식장의 와꾸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그냥 가져가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추천드리는 바는 그 식장의 와꾸에 맞춰서 내 글을 넣어라. 아 맞아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매니저들 방송실에서 다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호흡을 잘 맞춰보려면 내가 안 그래도 초보니까 그 사람들이 더 편한 그런 와꾸를 제공해줘야 된다라는 점을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게 네. 제가 딱 처음 하잖아요. 딱 겪었어요. 그래요? 왜냐면 본인이 짰어요? 제가 짰죠. 왜냐면 네. 제가 근데 짜기도 어려운 게 뭐 한 번도 안 해봤고 네. 그리고 신랑 신부 측도 처음 결혼하는 거니까 이 대본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처음 하긴 해요. 편견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네이버에 엄청 검색을 했더니 그 대본 같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양식이 맞아요. 있지. 아젠다가. 네. 그래서 그거를 받으려고 했더니 회원가입을 하래. 맞아.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이거 맞는 거예요. 회원가입을 네. 했더니 등업을 하래. 그래가지고 그걸 다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광고 메일이 와요 맨날. 결혼정보 무슨 카페 네이버에. 근데 나중에 다 와가니까 갑자기 아젠다를 딱 주시더니 맞아요. 이거대로 하래요. 네, 맞아요. 전혀 쓸모가 없었다. 광고만 계속 날라오고 있다. 전 실제로 그 수락 받고 최근에 한 사람은 일주일 전까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저는 그거 오기 전까지 와야 되니까. 할 게 없어요. 사실 그거 오고 나서 이제 그 대본을 보고 저는 물어보죠. 이제 뭐 교회식인지 뭐 주례가 있는지 뭐 특별한 순서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좀 멘트를 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 저는 항상 딱 제시를 받으면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어떤 분위기를 원하냐고 물어봐요. 재밌는 그냥 사회자가 있는 듯 없는 듯 깔끔하게 하는 원하는 사람도 있고 좀 재밌게 해줬으면 좋겠다. 식이 너무 재미없어. 좀 농담 좀 많이 해주고 그래. 이런 식도 있고 또 아니면은 감동적인 느낌을 좀 가기 원하는지 약간 요 느낌을 물어보고 그거에 맞춰서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셋 다 원하면 어떡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들 원하면 알아서 오마카세로 멀티플레이 맡김으로 해서 느낌이 있게 좀 처리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럼 을님 같은 경우는 어떤 거 전문이세요? 좀 재밌는 진행. 센스가 있어요. 그렇죠. 재밌는 센스가 진행. 있어요. 근데 이제 앞선 두 식에서는 좀 자제해달라. 나는 그냥 식 조용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그런 멘트를 좀 안 쳤고 최근에 했던 데서는 신랑 신부가 좀 장난기가 좀 있는 분들이라서 농담 많이 했죠. 근데 그 농담은 사실 준비해 간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주어진 상황과 그 씬과 그다음에 그 신랑 신부의 캐릭터가 있어야지 좀 되는 거 느낌이라서 재미있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자리에서 웃기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을의 얘기를 좀 받아서 얘기하자면 제가 애드립에 좀 약한 편이라 전 농담도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번 어떤 상황 땡땡 다 적어놓는 거예요. 네. 근데 일단 적으면 내가 한번 인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신랑이 입장하고서는 하객들을 바라보지 않고 단상을 향해 그냥 서 있다. 상황. 상황 부여로요? 야. 그러면은 신랑님 뭐 신부를 맞이하셔야죠. 라든가 이 정도만 쳐도 그 소소한 웃음들이 나오거든요. 네. 이거 정말 아무 말도 아닌데 그냥 웃어주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신랑이 자연스럽게 돌 수 있는 뻘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말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뭔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다 가정해서 다 애드립을 다 준비했어요. 신랑님 뒤를 돌아서 신부를 봐주셔야죠 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냥 딱 현상을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맞아. 그것만 해줘도 된다라는 생각에 한 번만 적어봐 두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점을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진짜 그리고 지금 잠깐 든 생각인데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식을 식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의도된 게 아니고 긴장해가지고 네. 뭐 화촉점하면 내려가야 돼요. 네. 근데 안 내려가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 그쵸. 그러면 진짜로 그냥 상황 그대로 이거 내가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지 말고 내려가시라고 말하면 돼요. 네, 그냥 말하면 돼요. 말하면 되는데 이미 옆에서 도우미 분들이 아마 그 다 예식 해주시죠. 도우미라고 맞아요. 하는데 그분들이 다 안내를 해요. 근데 우리의 역할은 상황이 뻘쭘하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 저는 주례 선생님이 성혼 선언을 안 하고 축가를 소개하시려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례 선생님 아직 선언을 하지 않으셨는데요. 그냥 얘기하면서 아차차 그냥 얘기만 해줘도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이미 예식 도우미들이 다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은 되겠지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그 상황만 말해주는 걸로 뭔가 사회를 잘 보는 그런 느낌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예식 도우미들 도와줄 때 네.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예식 도우미가 하는 것에 집중을 해주기 때문에 네. 그렇죠. 식이 제대로 안 흘러가고 있나? 맞아요. 이렇게 느낄 때쯤에 그냥 사회자가 이제 어머님 자리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만 해주면 그 자리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가 만약에 그 대본에 없더라도 그냥 읽기만 해주면 그 상황을 한 번만 설명을 해주면 좀 식이 좀 무난하게 좀 흘러간다. 되게 유연하게 넘어가 주시네요. 그런 멘트 그렇습니다. 하나가 다. 왜냐면 뭐 부모님들도 처음이신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음. 인생에 결혼식을 몇 번이나 하겠어요. 다들 당황스럽단 말이야. 다들 긴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주면 오히려 그분들의 긴장이 좀 풀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나온 얘기들만 적어두시고 나머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회자가 하는 일이 크게 없다. 저는 또 하나 이제 신랑 신부한테 확인하는 게 이거 중요한 건데 식장에 그 입장 컨디션을 봐요. 뭐냐면 보통 버진로드에 서 있다가 입장하는 경우가 있고 문을 열고 버진로드를 올라가가지고 입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노래를 튼 타이밍에 맞춰서 신랑 신부 입장을 얘기할 때 그 입장 콜을 한다고 하죠. 근데 버진로드에서 시작하면 간단해요. 그냥 신랑 입장, 신부 입장 하면 걸어가면 되는데 신부 입장의 경우에는 보통 문이 열리면서 신부 등장 하면 문이 열리고 신부가 보이고 신부가 버진로드 올라와서 아버님의 손을 잡으면 신부 입장 이렇게 다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물어봐야 돼요. 근데 물어볼 때 저는 유튜브에 먼저 한번 검색해보고 예를 들어 공덕 아펠가모 결혼식 쳐보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신랑 신부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여기 유튜브 보니까 이렇던데 너희 이렇게 진행할 거야? 물어보면은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저에게 갖는 신뢰 그렇죠. 이런 걸 내가 먼저 알아보고 뭔가 내가 전문가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 그럼 이 사람들이 나한테 신뢰를 가질 거 아니야. 사실 그때 신랑 신부 모르거든요. 모르죠. 그럼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찾아볼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노래를 선정하는 것과 어우러져서 다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점을 좀 아시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신랑 신부면 너무 신뢰갈 것 같은데. 그쵸. 이런 거는. 이게 뭔가 한번 짚어줌으로써 신뢰를 준다는 건 어쨌든 결국 느낌이거든요. 그들도 만족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목소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신랑 입장, 신부 입장만 잘해도 사실 네. 먹고 들어가거든요. 저는 조금 지금 목소리보다 조금 더 중후하게 약간 좀 약간 좀 명확하게 들리게 네. 지금보다 약간 여러분 이런 느낌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네. 저도 느낀 건데 목소리 크게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네. 약간 울림 있게 네. 좀 저음으로
입장 이런 식으로만 해도 좀 먹고 들어가는데 저는 신부 입장은 되게 작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네. 저도 제 쪼가 있어요. 네. 신부 입장. 약간 입장. 약간 장을 뭐 입장. 저는 거의 안 이렇게 들어요. 가요. 신부 입장. 어.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그 호흡을 주는 비슷하네요. 네. 저도 약간 신부 입장 하면서 어. 좀 싹 깔아주고 신랑은 약간 좀 신랑 약간 입장. 입장. 이렇게 가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것만 해도 오 느낌 난다. 네. 중간에 살짝 텀 주면 또 맞아. 주목한 효과가 있거든요. 맞아. 뒤에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저는 그 퍼즈의 힘을 진짜 느껴요. 그래서 처음에 보통 네. 자기 소개할 때 저는 제 소개를 꼭 하고 하는데 뭐 신랑의 친구 누구고요. 아 제가 뭐 지금 뭐 많이 떨리니까 이쁘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인사하는데 인사하기 전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었다. 인사하기 전에 핀 조명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때 긴장 딱 돼. 당황스럽거든요. 맞아요. 땀이 나거든요. 왜냐면 핀 조명 들어온다는 얘기를 보통 처음에 안 해줘요. 아무도. 맞아요. 근데 딱 개식사 할 때 뭐야? 갑자기 다 암전되고 핀 조명 놨어. 그러면 안 보여 앞에가. 네. 근데 그럼 저는 그때 한 5초 정도 그냥 아무 말 안 해요. 5초 정도 아무 말 안 하고 보고 있어요. 신부 측 신랑 측 한번 흩어요. 근데 이건 저는 상하 관계를 만드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약간 저 혼자만의 심리학인데 나는 여기서 말을 할 권리를 가진 사람인데 내가 말을 안 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를 기다려야 돼. 그렇죠. 일단 그것만으로도 내가 뭔가 권위를 갖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집중한다는 느낌이 그럼 정말 와요. 그렇게 하면은 이 식을 전반으로 끌어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그 나의 그 목소리를 좀 더 들을 수 있다라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 할 때 안 할 때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한번 포즈를 한번 이용해 보는 거랑 아까 신랑 입장할 때도 신랑 하고 굉장히 오래 정말 10초 있는다고 생각해도 돼요. 왜냐면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컨트롤이 안 돼서 나는 10초를 기다려도 한 3초밖에 안 흘렀을 거예요. 그럼 더 긴장감도 주고 뭔가 극적인 효과도 줄 그런 수 적은 있다. 없어요? 사회자님 입장하셔야 돼요 한 적은 없어요? 너무 안 해가지고. 아니면 저기 여기 앉아 있는 어떠세요? 네. 입장. 맞아. 그러면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저는 그 자기 소개할 때 네. 진짜 한 짤막하게 신랑이 보통 신랑 친구잖아요. 그럼 신랑이랑 어떤 관계인지를 좀 라포를 좀 형성해요. 아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한 친구가 ROTC 동기였거든요. 네. 저는 그 대학 그 ROTC 동기 누구입니다. 군대 인연이 뭐 사회까지 이어지기가 쉽지 않은데 뭐 이렇게 사회를 맡게 돼서 감개무량 약간의 스토리를 살짝 만들어 주는 거 저는 되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네. 어차피 내 친구잖아요. 그럼 둘 사이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야기를 먼저 얘기를 해주면 보시는 분들도 사회자가 저 사람이랑 신랑이랑 이런 관계구나라고 알게 되고 네. 나중에 얘기 뭐 중간중간에 멘트 칠 때도 군대에서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인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칠 수가 있어가지고 맞아. 제가 지금까지 깔아놔야. 20년 동안 보았던 모습 중에 제일 긴장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거를 좀 하나 둘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구 신랑과 어떤 관계고 어떤 그 지금 라포를 형성했는지를 좀 자중들한테도 얘기하면 저는 나중에 좀 쉬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풀 게 좀 한두 개 더 있는 느낌? 제이님도 풀게? 그렇게 소개하고 했어요? 저도 한 가지가 있는데 퍼즈의 아까 중요성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 집중도를 되게 높이는 건데 한편의 연극을 생각하시면 처음 집중도를 끝까지 쭉 이렇게 끌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자 네. 역할이.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서 보고 배운 건데 저는 어떤 걸 썼냐면은 결혼식에 보면 약간 박수를 되게 많이 쳐요. 네. 환호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처음 한두 번은 좀 하시는데 끝에 가면 좀 작아지는 경우도 작아질 수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여러분들 먼 걸음 이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축복하러 와주신 여러분들이 오늘 결혼식이 더 아름답고 더 이렇게 축복해 주실 수 있도록 끝까지 결혼식 마칠 때까지 우리와 같은 박수와 환호를 좀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멘트를 하고 중간중간에 박수랑 환호를 좀 더 유도를 했더니 네. 끝까지 좀 그래도 유지가 됐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좋았던 것 같은 팁인 것 같아서 저는 이거를 좀 재밌게 쳐요. 어떻게? 치다가 이제 그럴 때 있거든요. 박수가 되게 길게 쳐야 될 때. 맞아요. 그럴 때 그냥 여러분도 오늘 박수 정말 많이 치셔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 번 딱 던지면 또 열심히 쳐주시더라고요. 그런 이 박수 유도가 이게 맞아요. 끝날수록 점점 줄어들어요. 제가 결혼식 그 하객이어도 끝에 가면 안 치거든요. 근데 그때 한 번씩 쳐달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 쳐주지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
근데 을 지금 멘트는 너무 상급 멘트야.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막 여러분 오늘 박수 많이 치셔야 되거든요. 음. 뭐 여러분 손에 좀 힘 좀 주셔야 되는데요. 네. 이런 말은 음. 솔직히 초심자들은 못 하고, 음. 그러니까 그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박수로 축하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요. 왜 이것도 내가 왜 어떻게 하다 생각했느냐면 그 대본 받아보시면 모든 순서 마지막에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네. 박수 부탁드려요. 맞아요. 이게 좀 식상한 거야. 네. 그래서 중간에 그냥 한번 그냥 여러분 손이 아프시더라도 오늘 진짜 박수 많이 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얘기했더니 좀 웃음이 잔잔하게 쪽쪽 나오길래 그 다음부터 써먹고 있습니다. 어. 왜냐면 본인만의 성공 경험. 네.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게 박수를 치는 하객들 입장이 네. 하객들이 그냥 내가 앉아서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라 같이 참여한다는 느낌을 좀 더 줘야지 몰입도가 높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계속 약간 좀 이런 깨우는 그런 네. 느낌을 좀 주시는 게 좀 좋았던 것 같고 네. 저같이 이렇게 좀 저는 위트 있게는 잘 못하는데 저도 그래서 위트 있게 하실 수 맞아.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을님처럼 하시고 근데 함부로 도전하지 말라는 건 얘기하고 싶어요. 아 맞아요. 네. 갑분싸. 근데 그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안 먹히면 등에 땀이 납니다. 그러니까. 근데 쫙쫙 나요. 야, 내가 을은 웃기려고 했는데 웃긴 거였거든요. 나중에 조용해. 그러면 네. 이거 그럼 아닌데? 근데 이거 좀 봐라. 그렇게 되면 그 순간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내가 꼬여요. 맞아요. 호흡이. 그리고 내가 눈앞이 막막해져요. 어. 대본이 안 보여요. 음. 근데 저는 이제 리스크 없이 좀 테이크어를. 없이 가는 게 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쵸. 다 스타일이 있는데 네. 초심자라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네. 네. 이게 초심자를 위한 콘텐츠인데. 맞아 네. 맞아요. 잠깐 메모. 여러분 오늘 박수 많이 많이 치셔야 합니다. 밑줄 찍찍. 진짜 이거 그냥 딱 보고 적어가지고 가면은 진짜 이상한 타이밍에 갑자기 신부 입장 앞두고 여러분 오늘 진짜 박수 많이 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아, 아니 너무 소름 돋아. 톤이 망하는 톤이었어. 톤이 그러니까. 망하는. 진짜. 이거 약간 어. 여러분 오늘 진짜 박수 많이 치셔야 되거든요. 어. 약간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박수 많이 치셔야 됩니다. 뭐야? 이렇게 갈 수 있다고요. 네. 정확한 포인트 잘 짚어주셨어요. 예. 진짜 사회 못 보는 사람 같았어요. 네. 좋습니다. 또 다음 얘기 넘어가 볼까요? 각자의 꿀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처음 사회 보시는 분들은 가서 멀뚱멀뚱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근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1시간 전에 도착하셔서 아무 그냥 명찰 찬 사람한테 가세요. 명찰 찬 직원한테 가서 예를 들어 12시 예식 사회자면 제가 12시 예식 사회자인데요. 매니저님 뵐 수 있을까요? 하면은 이제 매니저한테 그치. 찾아가 주거든요. 그럼 보통 뭐 11시 40분에 사회자 단상에서 만날게요 하실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가 일단 내가 도착했다라는 걸 알리는 첫 번째 그 미션 통과. 이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럼 11시 40분에 거기 가면은 이제 리허설을 하거든요. 만약에 주례가 있는 결혼식이면 그때 주례 선생님과 반드시 인사를 하세요. 그때 좀 안면을 터놓고 말을 좀 섞고 뭐 선생님 하면서 좀 얘기를 해놓으셔야 결혼식 때 그 케미가 삽니다. 결혼식 때 주례 선생님과 좀 티키타카를 받아야 될 순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좀 꼼꼼한지 아니면 막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고. 그 종교 예식도 해봤어요? 종교 예식 안 해봤습니다. 목사님은 또 목사님 스타일이 다 있어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목사님은 원래 그게 업이신 분이잖아요. 네. 말씀하시는 게. 맞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사회자가 없었던 느낌의 종교 예식도 있거든요. 네. 목사님이 하시면. 네. 종교 예식은 좀 특별한 케이스니까. 네. 만약 종교 예식인데 사회자를 보신다, 진짜 부담 없이 가셔야 돼요. 할 게 없다. 네. 목사님은 그냥 주례자 소개하고 끝. 네, 목사님이 다 하실 겁니다. 네. 신랑 신부 행진 정도, 입장 정도만 해주시면 알아서 다 하실 거고. 저는 그것도 있어요. 리허설을 일단 못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왜냐면 저도 맨 처음 사회 볼 때 느꼈던 건데 우리가 보면 식이 그 하객 입장에서 들어가면 내가 들어가서 식 보고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사진도 찍고 하다 보면 그 단독 콜이 아니면 식과 식 사이가 엄청나게 짧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껏 해봐야 마이크 테스트랑 동선 맞춰보는 거랑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멘트를 한번 쭉 다 못 읽어보거든요. 뭐 절대 못 읽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인지를 좀 하시고 하고 당황하지 않게. 저 이거
읽어봐야 되는데 네. 그럴 시간 없고요. 지금 동선 맞춰보는 거라 축가 들어오는 거나 이런 것만 한번 맞춰볼게요. 네. 그러면 멘붕 오거든요. 99% 그렇게 네, 해요. 네. 근데 아마 제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단독식을 해봤는데 네. 단독식은 되게 여유롭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한 시간 전에 가면 내가 몇 번이고 같이 맞춰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네. 그냥 일반적인 예식장이라고 하면 나 이거 한 번 쭉 읽어볼 시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 알고 가야 된다는 거. 예. 너무 좋은 팁 같은데요. 네. 저는 만약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런 사회를 보게 되면은 이 영상 한번 또 볼 것 같아요. 맞아. 네. 너무 도움 될 것 같아요. 초심자분들에게 진짜 도움 될 것 같아요 좋은. 오늘. 네. 제가 꿀팁 하나 더 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네. 뭔데요? 예.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 제가 그 앞에 핀조명 들어왔을 때 인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떨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처음에 떨린다고 얘기해요. 떨리면. 왜냐면 목소리부터 떨려요. 일단은 긴장되면 목소리가 떨리는 게 내가 느껴지면 내가 거기서 되게 좀 바보 되는 것 같은 느낌 들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많이 떨리지만 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신랑 신부 축하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네. 떨리면요? 제가 너무 많이 떨려가지고요. 이 정도면? 나 진짜 거기까지 가. 근데 나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아. 왜 부탁했어? 말할 것 같아. 그럼 저 앞에서 신랑이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떨린다고 사람들한테 공표하는 게 장점이 뭐냐면 사람들은 그걸 약점이라고 생각 안 하고 맞아요. 이해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오픈하는 순간 떨리는 게 디폴트가 되거든요. 그럼 내가 떨려도 문제가 안 돼요. 맞아요. 아무도 그러고 나한테 기대를 안 해요. 왜냐면 우리 결혼식 축가 보는 느낌이라 보면 돼요. 네. 기대 안 하잖아요. 맞아요. 퀄리티 기대 안 하잖아요. 그냥 잘한다 재밌다 이렇게 해야지. 저 사람 노래 못한다고 저거 좀 보컬 아닌데 저 지금 방키 안 맞잖아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기대가 없으면 못 하잖아요. 응원을 하고 박수를 맞아, 쳐줘요. 맞아. 근데 사회가 만약에 긴장한다고 얘기하면은 좀 네. 약간 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하객들이 아마 오 화이팅 뭐 이럴 수 아까 있어요. 맞아요. 아까 얘기했으니까. 네. 근데 얘기 안 하고 절면 퍼지 난다고요. 맞아. 그러면은 분위기 안 좋아지는데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 얘기를 저는 사전에 밑밥을 깔아라라는 거를 처음 사회 보는 분들한테 무조건 얘기해요. 네. 네. 이게 엄청난 무기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팁들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좀 더 나아가서 네. 사회를 좀 잘 봤다고 좀 듣고 싶으면 네. 저는 멘트를 좀 짜가는 편이에요. 식순도 식순인데 저는 각 순서에 추가 멘트를 하나씩 더 네. 짜가요. 화촉점화 할 때도 부모님 입장하십니다. 화촉점화 하겠습니다. 이런 건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 많거든요. 아버지랑 어머니랑 같이 입장하시는 경우 많거든요. 그럼 저는 이거 좀 대중적인 멘트긴 한데 이제 뭐 이분들도 버진로드 걸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두 남녀로서 걸었던 버진로드를 이제는 어머님과 아버님의 이름으로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멋있다. 그냥 똑같이 쳐도 되거든요. 부모님께서 양가 부모님께서 입장하십니다. 양가 부모님 입장해도 되거든요. 입장하고 저는 입장할 때 이 멘트를 쳐요. 중간에 박수 유도할 때. 네. 이렇게 멘트를 하나씩 다 준비를 해 가면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안 늘어나거든요. 네. 근데 뭔가 이제 특색이라면 특색이죠. 남들이 안 하는. 그리고 저는 또 언제 많이 쓰냐면 사실 멘트 칠 게 별로 없고 그때요. 부모님들한테 인사할 때. 네. 양가 부모님한테 갔을 맞아요. 때. 맞아요. 그때 저는 이런 마음이 좀 그렇지만 신부가 울 정도의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그전에는 그런 감동 멘트들 사실 요즘 챗GPT도 되게 잘합니다. 혼인 서약 때 들어갈 멘트 짜죠. 네. 1번부터 10번까지 나오죠. 그리고 저는 똑같이 상황 부여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부가 되게 어린 타입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줘. 그러면 뭐 이런 거죠. 뭐 부모님 앞에서 한없이 어렸던 아이가 이제는 한 사람의 아내가 되려고 합니다. 그동안 키워주신 은혜 보답하면서 살겠습니다. 잠깐 울고 가도 돼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진짜 부모님 우시겠는데. 사랑합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 뭐 이렇게 하면 그 감동으로 따졌을 때 클라이막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그 상황에 맞게만 준비를 해가지고 분위기 봐서 아닌 것 같으면은 안 해도 돼요. 안 하면 되니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상황별 같은 것들을 좀 짜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을이 말한 상황별 멘트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드레스 여성분들 이제 넓게 펼쳐지는 거 많이 입잖아요. 아직. 근데 이게 한번 90도 턴할 때마다 맞아. 그러니까 180도든 90도든 조금이라도 신부가 움직이면 이모님이 뒤에서 드레스를 정리하셔야 돼요. 시간이 좀 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진이나 영상으로 나중에 봤을 때 사회자가 멘트를 빨리 하고 신랑 신부가 진행이 빨리빨리 돌아가면 예를 들어 이거 그 혼인 서약을 하고 있는데 뒤에 이모님이 아직 드레스 정리가 안 끝났다거나 이런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거 시간을 끌어주는 용도예요. 맞아요. 그게 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간 끌어주는 것도 끌어주는 건데 일단 말하는 것처럼 말을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좀 잘해 보여요 말을. 그러니까 막 조급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초심자분 같은 경우에 이걸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뭐 본인은 지금 빨리 하시는데요 말을. 전 초심자예요. 여기서 토크 초심자. 아. 근데 이제 뭔가 이걸 내가 다 해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빨리 읽으려고. 하는데 천천히 읽으셔도 맞아.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음. 절대 해는 안 된다. 음. 저도 이게 예식장이 보시게 되면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있는데 스피커가 요즘은 잘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아닌 데도 있거든요. 그럼 뒤에서는 빨리 말하면 왕왕 울려서 맞아, 이게 맞아. 안 들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 보고서 갔을 때 목소리를 최대한 약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좀 깔면서 되게 천천히 좋다. 얘기했어요. 전문 사회자 같아.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조금 클리어하게까지 들렸다라는 네. 피드백을 받아서 그러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부대 차렷으로 가시면 돼요. 부대 신랑 고바인으로 가시면 돼요. 최악인데. 입장. 약간 깐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대장님 나오시는 것 같잖아요. 누가 내 목소리를 최대한 음. 아래로 낼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정도. 근데 발음은 들려야겠죠. 신랑 입장. 차라리 김동률을 부르겠어요. 거의 신병의 임다희 정도 수준인데. 뭐. 비슷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팁들이 있고 저희도 네. 지금 대본 써온 거 말고도 중간중간 생각나는 것도 계속 말씀드리고 그쵸, 있는 계속 거거든요.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못해서 말씀드려가지고 음. 들으시는 분들이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성문화하면 네. 그렇게 자기 케이스에 다 맞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 다 들으셔야 됩니다. 맞아. 다 들여보시고 요건 괜찮다 하는 팁만 음. 몇 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음. 혹시 그러면 요거는 이제 별개로 음. 결혼식장에서 겪은 사건 사고나 사회하면서 좀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었는지. 왜냐면 충분히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처음 사회 보시면 이 돌발 상황이 거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맞아요. 멘붕이 올 수가 있단 말이죠. 네. 어떤 케이스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제가 사회를 볼 때 가장 많았던 케이스가 뭐냐면 혼인 서약을 낭독하잖아요. 신랑 신부가 직접 낭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결혼식에서 신랑이 처음 마이크를 잡고 입을 떼는 순간이거든요. 네. 삑사리가 나거나 아, 아니면 뭐 잘 안 들리거나 네, 목이 말라 있으니까. 마이크가 멀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마이크가 제대로 수음이 안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네, 왜냐면 다 거의 아래로 놓고 하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앞부분이 좀 망했다 싶으면은 그냥 제가 끊어요. 신랑님 잠시만 멈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기하면은 멈추잖아요. 근데 어쨌든 사회자기 때문에 이거를 잠깐 멈출 정도의 권리는 그 결혼식에서는 가지고 있다고 보여서 있어요. 자신 있게 하셔도 되고 그렇게 끊어줘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은 순간이지만 저희 영상은 평생 남기 때문에 멋있게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너무 좋다.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관객들도 인정을 해요. 음. 그 다음에 인정박조이거든. 신랑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은 나한테 쏠렸던 시선이 신랑한테 다시 가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신랑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우리 신랑님이 이제 긴장하지 않고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혼인서약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면은 이 멘트가 중요해요.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라는 멘트를 하면은 진짜 10번이면 10번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마이크가 올라가요. 이걸 인지를 못해. 네, 맞아요. 마이크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할 때는 이 말을 분명히 하거든요.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왜냐면 그쵸. 내가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마이크를 잘 신경 못 쓰는 경우가 많아서 긴장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준비됐으면 직전에 얘기해요. 마이크 생각보다 가까이 대시고 해달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줘. 왜냐면 안 들리는 거 진짜 많아요. 맞아요. 못 들어요. 앉아 있을 때도 나는 하객 때도 많이 봤어. 뭐라는 거야? 맞아. 맞아, 안 들려. 맞아, 안 들려. 맞아. 왜냐면 근데 그게 되게 그들의 어떻게 보면 이 결혼의 정수거든요. 걔네들이 서로가 약속을 하는. 그리고 거기서 재밌는 부분들 되게 많이 나와요. 맞아, 요즘 맞아. 좀 센스 있게 잘 쓰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혼인서약서 같은 거 할 때 꼭 체크해 주는 것도 중요한 꿀팁인 것 같고, 을은 저는 그런 세션들이 있잖아요. 피아노나 악기. 악기나 삼중주, 사중주, 네, 오중주. 이렇게 있는데
이게 업체 거기 결혼식 업체면 알아서 잘합니다. 네. 알아서 잘하는데 가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 지인들이나 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얼마 전 결혼식에 국악단이었어요. 국악단이요? 와. 그 BGM을 국악이 해주는 거예요. 가야금, 예. 검은고 막 이런 예. 거. 야외였나요? 야외였어요. 오, 진짜 멋있겠다. 너무 멋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국악단이 전문이지 사회가 아니니까. BGM은 안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신호를 일단 맞췄어요. 제가 이렇게 옆에 있었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아래를 좀 하면 소리 좀 낮춰달라. 제가 오. 이때 쳐야 되니까. 마이스트로요. 오, 지휘를 같이 하셨네. 네. 지휘를. 자, 갑자기 조금 흥분해서 갑자기 막 이렇게 가면 어떡하죠? 갑자기 본인들 신나고 당기 당기 맞아. 흐려! 해가 뜬다 막 이러고. 보통 지휘자가 노래를 하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냐면 지휘를 많이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수긍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고 충무도 있었어요. 충무가 마지막이었는데 늦게 왔어요. 충무가. 그러니까 리허설을 본인밖에 못 해봤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충무가 끝나고 바로 행진이래요. 되게 당황스러운 경우야. 그런 내가 신랑 행진 이게 없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 국악단이랑 이 안무한 사람들이랑 초면이야. 둘이 안 맞춰봤어. 근데 이 사람이 늦게 왔잖아. 그러니까 그걸 맞춰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라고 했냐면 제스처를 하나 정하세요. 그래서 제스처를 하면 국악단 연주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다행히 그분이 이제 가자는 식으로 이게 퇴장을 하자는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제스처를 해서 그 노래가 나왔죠. 그러니까 중재자네. 중재를 해줘야 돼요. 이런 맞아. 경우에는 흔치 않거든요. 왜냐면 다 손 놓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매니저가 식장에서 그것까지 챙기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자는 생각보다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근데 긴장하지 않는 마인드 맞아요. 같아요. 네. 생각보다 사회자를 신경을 잘 안 씁니다. 시작하면. 이게 우리가 하객일 때를 생각하면 돼요. 네, 맞아요. 왜냐면 결혼식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자 한 번도 안 보거든요. 어떻게 생겨 먹은지도 몰라요. 네. 이제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나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왜냐면 긴장하지 않아도 사회자가 된다. 은근 구석에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처음 핀 조명 외에는 조명이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네. 맞아요. 생각보다 나를 안 보고 생각보다 주위에서 사회하시는 분들 보면 목소리 안 까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평소 목소리대로 하시고 맞아요. 읽기만 하셔도 됩니다. 저도 안 깔아요. 못 깔려요. 이렇게 날아다녀요 목소리가. 근데 목소리가 충분히 잘 들리고 또렷하게 저는 좋아요. 오히려 이렇게 찍어요. 그래도 이 정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날리진 않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저도 사회할 때 안 그래요. 돌잔치다 돌잔치. 자 여기 가장 멀리 오신 분. 자 돌잡이에 돈이 없네요. 그래서 받고.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결혼식 사회를 볼 때 뭐 재밌게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오늘 얘기가 사실 저희가 이렇게 디테일을 지금 알려드리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 디테일이 사소하지만 되게 큰 차이를 만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제 여기 정과 을님이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디테일들이 다 잘 챙겨가지고 잘 끝났어요. 그러면 사실 결혼식 사회자가 돋보이지가 않아요. 맞아. 그거면 잘 본 거예요. 맞아. 안 돋보여. 그냥 잘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사회자는 이게 되게 유연하게 아무 일 없이 잘 흘러가게끔 만들면 잘한 건데 못하잖아요. 실수하잖아요. 티가 또 나요. 그렇지. 네. 그래서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좀 유연하고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저희가 이제 팁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나. 근데 이런 것들 좀 되게 잘 주워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까요? 너무 좋아요. 예. 저희가 사회자를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도 보시지만 일반 구독자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죠. 그냥 하객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해보니까 하객으로도 가보고 사회자로도 가봤는데 사회자가 되게 감사한 건 박수 잘 쳐주고 환호 잘해주는 맞아. 그런 하객들이었는데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 듣는 구독자분들이 하객으로 가시더라도 이런 반응을 좀 더 잘해주고 이 결혼식이라는 하나의 이런 연극 같은 쇼를 우리 같이 참여하는 느낌을 좀 주시면은 오히려 축하도 더 할 수 있고 맞아. 분위기 지루하지 않게 잘 끝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다녀왔을 때 네. 행복해요. 네. 내가 축하 많이 해주고 오면 행복해요. 진짜요. 그래서 사회자뿐만 아니라 하객분들도 결혼식을 같이 만드는 구성 요소니까 이거 좀 서로 잘하면 좀 좋지 인정이다. 않을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꾸로 생각해보면 사회자도 이 사회에 매몰되지 말아요. 같이 박수 쳐주고 네, 맞아. 축하할 때는 같이 호응해주고 네.
같이 해주셔야지 거기서 너무 또 대본만 보고 있으면 음. 또 축하하는 마음이 이렇게 좀 들어줄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게 또 여유롭게 보여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이렇게 고백 쳐받고 있으면 그것보다는 또 손들어서 박수 같이 쳐주면 박수 쳐주고. 느낌 맞아요. 나잖아요. 이 센스 있으려면 주변 분위기를 잘 살펴야 되는데 주변 분위기를 살피려면 너무 본인이 경직되어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조금 사회긴 하지만 한 발자국 관망한 입장에서 전체 분위기를 좀 보면서 사회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왠지 제이님 잘했을 것 같아. 잘했습니다. 어. 저는 그냥 뭐 을은 보셨고. 제가 축사를 했고요. 아. 사회를 봤어요. 어. 그 친구가 을은 웬만하면 좀 끼네요. 아니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맨 처음 둘이 MC를 봐달라는 거예요. 오. 2MC 2MC를 오, 그런 것도 재밌다. 병이 우리한테 부탁했던 것처럼. 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나는 차라리 내가 축사를 하겠다 이랬어요. 근데 축사 후회했어요. 왜요? 축사가 제일 어려워요. 아. 근데 그 어려운 축사를 너무 잘했어요. 잘했어요. 축사가 진짜 어렵고 저는 고민을 너무 많이 했고 네. 그러니까 궁금하다. 영상 축사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고. 팁 두 가지만. 네. 자, 첫 번째로는 축사를 보통 여성분들은 얘기하시다 우시거든요. 네네. 근데 맞아. 그럼 성공이에요. 저는 봤을 때. 어. 축사 울면 성공이야. 그쵸 맞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면 네. 좀 재미를 줘야 되거든요. 음. 재미를 어떻게 줘야 돼? 나 웃긴 사람 아닌데 할 때 그냥 그 사람과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 돼요. 일화를. 그러면 재밌습니다, 보통. 빠져드니까 어. 에피소드가. 저는 뭐 했냐면 축사할 때 3년 전 크리스마스도 너랑 같이 보내고 웃기다, 작년 크리스마스도 아. 재작년 크리스마스 너랑 같이 보냈는데 너만 먼저 결혼하네 이렇게 했거든요. 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크리스마스 터졌어요. 때마다 여행 가고 말했거든요. 어. 근데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해주니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별일 아니잖아요. 혹시 성이야?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그 너무 친구는 재밌었어. 저랑 제이가 없었으면 네. 결혼식이 진행이 안 됐을 거예요. 네. 저도 덕분에 사회도 한번 봐보고 좋은 경험이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 근데 저는 진짜 이 부분 클래식인데 잘 먹히는 게 I Believe. I believe. 그거 MR로. 가사 안 나오는 가사 거예요. 없는 MR 왜냐면 인서 가사가 나오잖아요. 인서트. 그럼 이거랑 많이 겹쳐요. 아. 그래서 MR 있거든요. MR 파일로 하면 맨 처음에 따다다다다다 이거 반주 시작되잖아요. 그럼 일단 다 반은 먹고 들어간 거예요. 일단 웃긴다. 클래식은 영원해요. 그래서 진짜. 거기서 멘트만 좀 쳐서 그거 흘러 나오는데 뭐 재작년 크리스마스 너만 가는구나 하면 빵 터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대충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축사할 때는 축사 팁까지. 예. 저도 한 번 해봤지만 진짜 제일 축사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네. 이번 컨텐츠는 마무리하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제이님 보내드려야 되는데. 진짜인데 진짜 가는데 네, 그 소감 한마디 또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제 좀 입이 풀리는데 체감상 한 3주 정도 같이 하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좀 널리 좀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콘텐츠가 양질의 콘텐츠를 제가 여기 있으면서 배우는데 전 나가서 또 들을 것 같거든요. 와.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좀 홍보 좀 하고 네. 그러고 다니겠습니다. 제 주변에 너무 계시면 좋았습니다, 사회 좀 오늘. 맡겨주시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너무 좋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컨텐츠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아홉 시 개로 안녕.